지금까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뇌물하고는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신분에 대한 것,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이제 뇌물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초, 중, 고 이제 교육에 굉장히 또 많은 돈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학까지 내가 원하는 과에 가서 공부를 마쳤어. 그럼 이제 직업은 이제 당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업을 갖는 순간부터는 좀 자유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뇌물로부터? 또 시작이죠. 순복. 순복.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 뇌물 가지고 자유로운 사람 어디 남들이 있는 표정 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보단 준 사람의 표정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선수 입장하시죠. 뇌물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은 김정은이 하나뿐이죠. 그렇죠. 그 사람은 통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북한에서는 직업을 무리 배치라고 하잖아요, 흔히. 당에서 이렇게 지명을 해주는데 거기서도 이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또 돈이 들어가요.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직업. 그렇죠. 맞아요. 이제 뭐 보위부를 비롯한 사법 검찰 기관들이라든지 당기관, 행정기관을 비롯해가지고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가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보위부에 입대하려면 지방에서는 1,000에서 한 3,000달러까지 들어갑니다. 1,000에서 3,000달러를 줘야지 북한에서. 보위부에 입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줬다고 해서 무조건 입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주고 너를 찜해 놓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신원조회라는 걸 해가지고 걸리는 거 없으면 오케이고 걸리는 것은 돈이 있더라도 내보냅니다. 네,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또 고용하면 되니까. 네, 그 직업을 가져갔다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제 평양 같은 데는 더 달라요. 기준이. 평양 보위부에 들어갔다면 5,000달러부터 10,000달러. 많기는 2만 달러까지 들어가요. 심한 텐데? 2만 달러. 2만 달러까지 평양으로 가갔다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북한도 역시 같아요. 모든 돈은 평양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지. 우리도 서울이 기본인 것처럼 북한도 역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갈 때는 진짜 뭐 인맥이 땅땅하면 5천, 그렇지 않고 완전 돈으로만 가겠다 하면 2만 달러까지 들어가. 2만 달러면 평양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거죠. 네. 진급 안 하려고 뇌물 주는 게 있었거든요. 궁금하네. 뇌물받는 위치에 있으려고. 예. 딱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으려고. 보이면도 있어요. 있지? 바다칩 지돈이라고 받아치십시오. 흔히 북한에서는 출항지돈 합니다. 왜냐면 배 고기 잡으러 나가려면은 이 출항지돈 도장을 꽉 박아야지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 배구.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배가 한 번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팔고 하려면 그 돈이 꽤 되잖아요. 출항지돈이 이걸 안 찍어주면 배가 못 나가기 때문에 소소하게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묵돈을 받아요. 이 진급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그냥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갖다 고이는 거예요. 네, 저희 아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다른 데로 조성시키지 마세요. 여기는 난 천직이야요. 그렇지. 이거 보금자리라고 하는 난 거야. 이걸 하기 위해 자리. 태어났시오. 그죠? 북한 내부에서는 벌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다 해외 나가는 직업을 선호해요. 근데 해외 나가려면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도 좋아야 하지만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요건 받기까지 한 10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마다 도장을 박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부지도원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도장을 박아줘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200불부터 400불 사이를 받아요. 그렇지. 그리고 가면 담배나 뭐 뇌물 같은 거 아무거나 안 받고 그냥 나는 무엇을 원해 하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럼 미팅을 시작을 안 해요. 그냥 가면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욕구 조건을 알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돈을 받아서 주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강원증보다 받기 어려운 거예요, 여권. 아유, 외국 어떻게 나가? 강원증보다 훨씬 어렵다. 정말 엄청난 권력이죠, 일종의 또. 요건뿐만 아니라 요건은 말하면 두말하면 입 아픈 거고 그냥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해도 이 동사무소 여기로 말하면 동사무소인데 거기 가서 지도원이 있어요. 발급해주는 지도원이 그 사람한테 뇌물 줘야 돼요. 그래야 여행 증명서를 내주거든요. 근데 뇌물도 그냥 저희처럼 호박 이런 거 주면 진짜 안 되고 호박 까죠 그럼. 네, 천을 떼준다든지 뭐 이불등을 뭐 이불 커버 같은 거 되게 귀하거든요 북한에서 그런 걸 가져다 준다든지 뇌물이 커야 돼. 돈 중 제일 소소하네.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진짜 미안한데. 이게 소박? 너무 소박. 이게 왜냐면 지금 호박으로 안 된다고 하더니 입을 만불 2만불 얘기하고 있어요. 와, 2만 불까지 나왔는데 입을 커버 얘기. 하도 듣다 보니까 저분이 얘기하는 건 착한 거 같은 느낌. 이불등이 해외도 좋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한 거 중에 좀 큰 거 뭐 저희 아빠요? 뇌물. 뇌물 주고받은 있죠.
저희 아빠는 저거 밀수하셨잖아요. 밀수. 그때 저희는 그렇게 되게 지금 이미 아까부터 잘하네. 내부를 크게 좀 하고 있어요. 있죠. 저번에 밀수하셨잖아요. 이게 그리고 결국 행복하게 살아. 자랑스러워. 결국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우리 아버지 밀수하셨다. 그것도 짓는 것 같아서 되게 자존심 상해. 밀수하셨잖아요. 있죠. 멋있게. 아니 이게 그 경비대들하고 이렇게 밀수를 하면 아 뇌물 줘야 되는 그래서 거. 뇌물 줘야 되죠. 근데 저희 아빠는 큰 뇌물 줬어요, 진짜로. 뭐죠? 뭐죠? 호박 한 톤. 아니 그게 아니고 쌀로 이렇게 먹고 쌀로 이렇게 먹고 쌀이 좋다고? 저한테 통할 것들만 드립니다. 계속 지금 먹을 거거든요. 야, 이게 지금 과장 얘기한 거야. 50가마를 어떻게 줘? 아니 진짜로 저 중국으로 갔다가 50가마니? 그러니까 나 들어보세요. 나 들어보세요. 한 톤씩 준다. 속상해 진짜.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뇌물을 크게 준 걸 제발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나 안 믿어. 프로가 있어. 아버지 밀수 안 하셨어요. 아셨어요. 외교관들도 뇌물을 바칠까? 일단은 외교관들은 나가서 3년, 들어와서 3년이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3년 있는데 이제 자기 인사 사업하는 걸 들어요. 아 누가 어디 갔다가 아버지한테 와서 뭐 삼촌네 어디 이모네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인사 사업이 진행되는 걸 알잖아요. 양원 씨는 참사관으로 배치될 때가 됐는데 왜 조용하지?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안 돼. 그럼 궁금하잖아요. 당주안의 간부부라고 굉장히 센 부서가 있어요. 당주안의 간부부의 지도원한테 책임부원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한번 만나서 식사합시다.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흰 봉투에다가 3,000달러짜리 하나 놓고 2,000달러짜리 하나 놓고 1,000달러짜리 하나 놓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외무성 간부부에서 당주안의 간부부로 문서가 떠나요. 외무성 당비서가 사인을 해. 가는데 책임부원, 그 위에 부과장, 그 위에 과장, 당주안의 부부장까지 사인을 해야 그게 김정은한테로 가는 거야. 결제 라인이네요. 결제 라인. 예. 결제 라인한테 고스란히 그렇게 한 사람 올라갈 때마다 봉투 하나씩 뚫고 봉투 하나씩 뚫고 봉투 하나씩 뚫고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제까지 한 달 동안 기다려도 안 됐던 게 12시간도 안 돼서 결제. 급행을 타는 거군요. 팽료지. 그래서 박모 씨라고 아주 유명한 부부장이 마지막에 뭐 총살당했다는 아이고야. 건데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그 사람이 있는 집은 돈이 몇십만 달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 바깥에 나가는 외교관이 한 700~800명이 넘는데 그 매 사람한테서 돈을 받는다고. 그거를 당전에 부부장을 그 사람이 한 8년을 했는데 거의 1,000만 불 이상이 나온 거야. 그 집에. 대박. 현금으로. 현금으로. 쌓아놓겠다, 쌓아놓겠어. 이게 집을 가서 가택 수색을 하니까 돈이 그냥 벽장에서 나오고 바닥에서 나오고. 세상에. 북에서 여권 가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다라든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굶주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왜? 그런데 왜 이런 또 고위급 지식인들이 이 북한을 등지고 여기 왔느냐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탈북자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특권 계층들 또 이 고위층들이 이제 남한으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거지. 2010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홍보 주재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인 고영환 씨는 황장엽과 수행 비서관 한 명이 오늘 우리나라에 망명을 요청해 왔습니다. 대박이었지. 이거는 진짜 국가 수반이 완전 죽었어. 지난 8월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조 대사 대리가 한국이나 유럽이 아닌 미국 망명을 요청했다는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로 알려진 유럽에 나가 있던 북한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망명했다. 끊임없이. 그래요. 뭐 이렇게 사람을 무슨 모래알로 비교하거나 뭐 기둥으로 비교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왜 이런 공탑 중에는
굉장히 큰 도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빠진단 말이에요. 이건 북한의 타격이에요. 큰 타격이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정보기관이 탈북을 유도하고 귀순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영환 박사님 정도가 해외에 나갔다. 그럼 그 해외 주재하고 있는 우리 국정원 기관에서 고영환 박사의 평양 현지에 있는 자녀들 어디 다니는지 취향은 무엇인지 애플워치나 삼성 갤럭시 폰을 좋아하는지 여부까지 우리가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맞춤 선물들을 주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우리한테 귀순을 했을 때 뼈 아픈 사람 위주로 탈북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험 총국 아니면 외교부 그 기관 자체를 우리가 빼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 같은 분들 나오면 뭐 은행 동결하거나 이랬을 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북한 입장은 결정타죠. 그렇죠. 해외 자금 이거 말을 마시라. 내가 믿고 얘 재배 생활까지 다 시켜줬는데, 우리 공화국을 배반하고 남조선으로 도주해서 내욕을 하고 다니고 있어. 이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욕을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계속 불면증했다가. 저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느낌 같은 걸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탈북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특혜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런 결심을 하셨을 때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이라는 게 그 방아쇠가 당겨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지 그게 이제 궁금해요. 뭐 가장 첫 번째 방아쇠는 고르바초프 연설입니다. 그 페레스트로이카 이 글라노스트라는 연설을 직접 크레물린 대회당에서 들었어요. Больше деловитости, больше демократизма. И тогда мы сумеем вывести на полный ход перестройку, придать новые импульсы развивающемуся социализму. 아, 이게 망했구나, 사회주의는. 야, 세계 육지 면적의 6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이 강대한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못하겠다고 뒤로 넘어지는데 이게 인구의 2배가 더 많은 남조선, 미군이 있는 남조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발전된 남조선하고 우리가 이길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게 아마 첫 번째 트리거였던 것 같고 두 번째 트리거는 동서독 통일. 아, 결국은 힘센 자가 먹는구나. 힘센 자가 먹는구나. 그게 두 번째 트리거였고 세 번째 트리거는 역시 내 개인 신상에 대한. 그러니까 나를 본국으로 소환시키려고 얘네들이 작정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나자. 그래서 떠난 거죠.